삼겹살집 가면요, 상추 좀 더 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갖다 주죠. 그거 돈 받는 집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잎을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 금을 주고 사갔습니다. 준호 씨가 금이라고 했는데요. 부풀린 말이 아닙니다. 중국 예책에 상추 이름이 하나 더 적혀 있어요. 천금채. 천금을 줘야 겨우 얻는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씨앗을 들고 건너간 사람이 우리 사신이었고요. 오늘은 냉장고 문만 열면 굴러다니는 그 상추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갈게요. 상추 먹으면 잠 온다는 말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금 마트에서 파는 상추로는 쌈 몇 장 드신다고 졸리지 않아요. 그 성분이 그만큼 안 들었거든요. 그 옛말을 우리 연구진이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던 말 한 줄을 붙들고 13년을 매달렸어요. 그래서 나온 상추가 같은 성분을 124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그 13년을 처음부터 따라가 볼게요. 갓근이 끊어진 조선 선비도 나오고 전남의 검붉은 밭도 나옵니다. 끝에 가서는 그동안 잘라서 버리시던 자리를 다시 보시게 됩니다. 하필 거기가 제일 아까운 데였거든요. 조선 선조 때 한양에 김인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벼슬은 끝내 변변찮았는데 입담으로는 도성에서 이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하루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선비를 만납니다. 각근이 유난히 짧고 낡은 사람이었죠. 김인복한테 슬슬 장난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상추 이야기를 꺼내요. 기름진 밭에서 거름 주고 이슬 맞춰 키운 상추가 있는데 이파리가 그렇게 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소반에 넘치도록 담아놓는다고 했어요. 손바닥에 한 장 곱게 펴고 갓 지은 보리밥을 수저로 뜨고 달짝지근한 붉은 장을 끼얹고요. 그 위에다 기름이 좌르르한 댄댕이를 구워서 얹는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겁니다. 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니까요. 그 밴댕이 얻는 대목에서 사달이 납니다. 듣고 있던 시골 선비가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어요. 남대문만 하게요. 그 순간 짧던 각근이 툭 끊어졌습니다. 말로만 그린 상추쌈 하나에 사람 각근이 나갔어요. 유몽인이 어우야담에 이 장면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귀엽더라고요. 4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상추쌈 앞에서 무너지는 건 똑같았구나 싶어서요. 조선 사람들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걸 먹었습니다. 대비마마 수라상에도 올랐고 농부 밥상에도 올랐어요. 집집마다 마당 한 귀퉁이에 상추를 심었고요. 지금 우리가 베란다 화분에 심는 그 자리랑 정확히 같습니다. 얼마나 크게들 싸드셨으면 이덕무는 선비 예절서에다 상추쌈 먹는 법까지 적어놨습니다. 밥든 숟가락을 가로놓고 그 위에 쌈을 덮어서 먹되 볼이 불룩해지지 않을 만큼만 하라고요. 나라의 예법을 정리하던 학자가 상추쌈 크기를 단속하고 앉았던 거예요. 그 시절에도 잔소리가 필요했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기록들이 좋더라고요. 왕이 뭘 드셨다는 이야기보다 밥상 앞에서 볼이 터지도록 쌈을 밀어넣던 사람들 얼굴이 먼저 그려지잖아요. 400년을 건너와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흔해 빠진 잎에 청금이라는 값이 붙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면 조금 납득이 돼요. 상추는 이름부터 좀 재밌어요. 날로 먹는 채소 생채가 굴러서 상추가 됐거든요. 한자 이름은 따로 씁니다. 와거라고 불렀어요. 동의보감이 이 와거를 어떻게 적었냐면요.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가슴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머리를 총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채소 한 장한테 평가가 꽤 후하죠. 그런데 상추를 짜보면 95%가 물로 나옵니다. 물덩어리가 뭘 어떻게 뚫어준다는 걸까요? 답은 나머지에 숨어 있어요. 상추 밑동을 뚝 자르면 하얀 액이 맺히잖아요. 우유 같기도 하고 좀 끈적한 그거요. 그걸 락투카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상추가 제 몸을 지키려고 짜내는 집이에요. 그 안에 든 락투신하고 락투코피크린이 신경을 가라앉히는 일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상추 아편이라고 불렀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이 즙을 굳혀서 약재로 팔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하나 뒤집고 갈게요. 상추가 쓰면 상한 거라고들 하시는데 거꾸로 보셔야 합니다. 그 쓴맛을 내는 게 바로 이 성분이거든요. 쓴맛이 돌면 오히려 반가워하셔야 해요. 옛날 상추는 활실 썼습니다. 어른들이 상추 먹고 졸았다는 이야기도 그 시절 상추 이야기예요. 지금도 품종을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길쭉하게 서는 녹색 로메인, 이게 우리가 흔히 집는 상추보다 그 성분을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마트에서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 쓴맛을 품종 계량이 계속 깎아냈습니다.
먹기는 좋아졌는데 성분도 같이 빠져나갔어요. 그걸 되돌려 놓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요. 2011년에 한 연구사가 좀 이상한 과제를 잡았어요. 상추 먹으면 잠 온다는 그 말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논문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하시던 말에서 출발했어요. 먼저 상추에서 락투신을 뽑아냈습니다. 아까 그 하얀 즙의 핵심이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일이었어요. 락투신이 조금이라도 많은 개체를 골라내고 그것들끼리 다시 교배하고 자란 걸 또 재고 또 골라내고요. 한 지대 키우는 데만 몇 달씩 걸립니다. 그 짓을 13년 했어요. 그렇게 나온 품종을 흑하랑이라고 부릅니다. 잎이 검붉게 올라와요. 락투신을 재봤더니 1g에 3.74mg, 우리가 먹던 상추가 0.03이었으니까 124배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2018년부터 밭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범 재배를 거쳐서 지금은 한평하고 화순 일대에서 자라요. 스무농가 남짓이 30헥타르를 붙입니다. 한 해 300톤씩 나와요. 이 동네는 밤에 서늘하고 낮에 볕이 잘 듭니다. 그 일교차를 견디느라 잎이 두껍게 앉거든요. 여기서 난 걸로 티백차도 만들고 양갱도 만들어서 미국이랑 프랑스에 시험 삼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상추 한 종자로 마을 하나가 먹고 사는 구조를 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좋았어요. 대단한 걸 새로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말씀 한 줄을 아무도 안 버렸을 뿐인데 그게 13년 뒤에 밭이 됐습니다. 한평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나비요. 나비대 축제가 해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립니다. 올해로 28회를 했어요. 표본으로 볼 수 있는 나비랑 곤충만 450종이 넘습니다. 엑스포공원 안을 나비가 그냥 날아다녀요. 지금 같은 여름에는 돌머리 해수욕장 쪽이 낫고요. 갯벌이 넓게 빠지는 데라 해질녘에 특히 예쁩니다. 거기서 차로 조금만 내려가면 화순이 나옵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라 있어요. 들판에 수백 기가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운주사도 꼭 가보세요.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이 있었다는 절이요. 지금도 돌부처들이 아무렇게나 누워 있습니다. 한평에서 하루 자고 화순으로 넘어가면 딱 1박 2일이 나와요. 상추 사러 갔다가 하루를 통째로 까먹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 밭에서 난 상추로 사람한테 직접 시험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한국 성인 91명을 모았어요. 30대에서 60대까지요. 절반에게는 상추 추출물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무것도 안 든 캡슐을 나눠줬습니다. 누가 뭘 먹는지 참가자도 연구자도 몰랐어요. 기대감 때문에 결과가 흔들리는 걸 막으려고요. 그렇게 사주를 채우고 잠을 쟀습니다. 상추를 먹은 쪽이 하루 평균 421분에 잤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은 쪽은 386분이었고요. 35분 차이가 났어요. 매일 밤 30분 넘게 더 잔 셈입니다. 누워있는 시간 중에 실제로 잠든 비율, 그러니까 수면 효율도 올라갔어요. 83.9% 대 81%요. 머리에 뇌파 센서를 붙이고 잰 검사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락투신이 뇌의 가바 수용체에 가서 붙기 때문입니다. 가바는 흥분한 신경을 가라앉히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받는 자리에 상추 성분이 앉으면 뇌가 브레이크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좀 놀랐어요. 어른들이 하시던 말이 뇌파 검사지에까지 찍혀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 신기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눈도 챙기고 가야죠. 로메인 100g에 루테인이 2313 마이크로그램 들었습니다. 루테인은 눈 안쪽 황반에 쌓여서 강한 빛을 걸러줘요. 화면을 오래 보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필요합니다. 엽산도 넉넉하게 나옵니다. 세포가 한창 갈라지는 시기에 몸이 특히 많이 찾는 영양소예요. 비타민 K도 한 컵이면 하루치의 40%를 채웁니다. 뼈에 칼슘을 붙들어 앉히는 일을 돕는 비타민이에요. 수분이 95%의 식이섬유까지 들어와서 양을 늘려 드셔도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그냥 드시면 절반은 흘려보냅니다. 30초만 손대면 달라져요. 첫 번째, 상추물입니다. 2022년에 외국에서 크게 유행했어요. 씻은 상추를 컵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15분쯤 뒀다가 잎은 건져내고 물만 마셔요. 자기 전에 한 잔, 그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 익혀 드세요. 상추를 익힌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는데요. 루테인이랑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 기름 두르고 살짝 볶으면 몸이 훨씬 잘 받습니다. 부피도 확 줄어요. 생으로 10장 드시기는 힘들어도 볶으면 한 젓가락으로 들어갑니다. 참기름 두르고 30초 볶다가 소금 살짝, 그러면 상추나물이 됩니다. 겉절이도 좋아요. 들기름에 묻히면 원리가 똑같고요. 삼겹살에 상추 싸 드시는 것도 사실 같은 원리였습니다. 고기 기름이 그 일을 대신해주고 있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물러진 상추 때문에 속살하셨던 분들 이것도 같이 알아드세요. 씻어서 물기를 탈탈 턴 다음에 키친타월이랑 같이 넣어 드시면 훨씬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상추 씻으실 때 밑동 잘라서 버리시죠. 거기가 하얀 즙이 제일 많이 맺히는 자리입니다. 잘라내지 마시고 같이 드세요. 오늘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감아 볼게요. 중국이 청금을 주고 사간 씨앗, 조선 선비 각근을 끊어놓은 쌈, 그리고 13년을 매달려 124배로 만들어낸 밭. 전부 같은 잎 한 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상추 씻으실 때요. 밑동 자르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얀 즙이 맺혀 있을 겁니다. 400년 전 선비 각근을 끊어놓고 13년짜리 연구를 시작하게 만든 게 바로 그 한 방울이에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